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포드의 한 교수가 한국의 대중교통과 휴게소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통 시스템만 수십 년을 연구한 그가 평소 알고 있던 한국 교통의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모습이었고, 이 현장은 세계 언론과 학계로 퍼져나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교통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에드워드 하링턴 교수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영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기차, 버스, 도로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했었고, 항상 우리 시스템이 원활하고 효율적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한국은 달랐어요. 여러 해 전, 제가 훨씬 어렸을 때 한국에서 아주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긴 줄, 혼란스러운 표지판, 혼란 속에서 작동하는 듯한 시스템을 봤었어요. 그날은 저를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채웠고, 저는 한국이 영국의 우수함을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상사인 조지 브라운 씨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는데, 에드워드, 새로운 정보가 있어. 한국의 교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직접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해보게. 우리 시스템이 여전히 최고인지 보여주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어떻게 제 의견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쩌면 제 믿음을 도전해볼 기회라는 것도 알았어요. 의심이 많았지만 저는 그 임무를 수락했어요. 비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과거의 방문을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은 붐비는 버스 정류장과 이해할 수 없는 표지판의 미로 속을 헤매는 서두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길을 잃고 제자리에 있지 못한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이후로 뭐가 바뀌었을지 궁금했어요. 혹시 한국이 교통 시스템을 개선했을까요? 제 심장은 흥분과 불안이 섞여 두근거렸어요. 저의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마침내 착륙했을 때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내리며 깊게 한숨을 쉬었는데 공기의 신선함과 깨끗함이 인상적이었고 공항은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첨단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모든 것을 원활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의구심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한국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여권 심사대로 향했는데요. 놀랍게도 긴 줄이나 지친 얼굴들을 볼 수 없었어요. 대신 제 여권을 재빨리 스캔하는 스마트 기계들이 연달아 있었어요. 그리고 친근한 로봇 한 대가 제 옆에 굴러와서 출구를 가리켜주는 모습을 보며 마치 미래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거의 마법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제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친근한 얼굴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 가이드 이수호 씨께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셨어요. 이수호 씨의 미소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을 주었어요. 하링턴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에너지가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다정한 인사 덕분에 저는 예전의 기억에 조금은 묶여 있었던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적어도 잠시 동안은 예전의 의구심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수호 씨는 넓은 공항 복도를 저에게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곳에 간단한 단어와 그림으로 명확하게 표기된 것을 눈여겨보았어요. 수화물 찾는 곳, 세관, 교통편 안내 등 각기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말 깔끔하고 조직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이곳의 아름다운 디자인에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밝은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바닥과 생동감을 주는 다채로운 색상의 벽들이 그 공간을 한층 더 빛나게 했어요. 잠시 후 이수호 씨께서 저를 공항철도 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현대적이고 깨끗한 기차를 본 적이 없었어요. 잘 정돈된 승강장에 기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기차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승객들을 초대하는 듯 했어요.
이수호 씨께서 제 짐을 도와주셨고 저희는 함께 기차에 탔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고 여전히 새로운 경험에 약간은 압도된 기분이 들었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호기심이 싹 텄어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건물들,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차량들로 가득한 넓은 도로,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들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펼쳐졌어요. 기차의 부드러운 웅얼거림을 들으면서 잠시 동안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 했어요.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공항철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수호 씨의 설명에 귀 기울였어요. 기차가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이수호 씨는 하나하나 명확하고 친근한 어조로 답해주셨어요. 그의 말들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마치 좋은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기차의 단순함과 질서, 직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명확한 안내들이 저를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잘 조직되고 배려심 깊은 시스템 속에서 제 예전의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변화의 한 부분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가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내렸어요. 공항과 기차에서의 경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에서의 첫 걸음들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 경험이었어요. 이수호 씨를 따라 역 밖으로 나서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제 오랜 믿음들이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수호 씨와 함께 서울의 중심가로 걸어갔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새로운 신나는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저는 도시의 진짜 맥박을 느껴보고자 했어요. 이수호 씨께서 저를 분주한 지하철역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제 눈은 크게 휘둥그레졌어요. 역은 벽과 천장을 따라 춤추듯 반짝이는 밝고 다채로운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표지판이 명확하고 단순한 단어와 기호로 쓰여 있어서 제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역은 단지 밝게 빛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었어요.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상냥한 직원분들이 곳곳에 서 계셨어요. 기차들은 제 시간에 도착했고 각각 깨끗하게 청소된 듯 보였어요. 저는 각 기차에 특별한 승강장 도어가 있어서 기차가 안전하게 위치했을 때만 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완벽하게 안무된 무용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교통수단이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수호 씨께서 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 카드를 꺼내며 그 마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카드는 여기 거의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에 사용이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의 간단한 터치로 사람들은 지하철, 버스, 심지어 일부 택시도 탈 수 있었어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여러 종류의 카드와 복잡한 규칙을 다뤄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하고 원활해서 마치 비밀스러운 묘수 같았어요. 제가 역에 있는 기계에 카드를 터치하자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어요. 저와 이수호 씨의 모험은 지상으로 나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계속되었어요. 저는 잘 정돈된 보도블록부터 깔끔하게 주차된 자동차들까지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탄했어요. 도시는 거대한, 완벽하게 윤활된 기계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빠르고 예의 바르게 움직였고 항상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다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수호 씨께서 저를 넓은 도로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 긴급 차량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눈부신 빨간 소방차 한 대가 우리 앞을 질주했어요. 거의 동시에 도로 위의 모든 차량들이 주저없이 한쪽으로 차를 대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줬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서 경외심에 휩싸여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마치 실제 기적 같아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제가 긴급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수호 씨께서 이것이 서울에서 일상적인 일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똑똑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따뜻한 배려심을 지니고 있었어요. 모든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각 분야의 직원들이 도시에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한 몫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협력은 마치 서로를 항상 챙기는 큰 가족 같았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받았던 인상이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분에 불과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진보와 배려, 그리고 단합의 상징이었어요. 지하철 한 번의 탑승, 스마트 카드의 한 번의 터치, 그리고 도로 위의 질서 정연한 순간들이 제 생각을 천천히 바꾸어 나갔어요. 분주하고 아름다운 이 도심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배울 것도 많고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서울이 선사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저는 흥분과 희망이 섞인 감정으로 계속 탐험을 이어갔어요. 다음 날은 더욱 흥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서울이 또 어떤 새로운 경이로움을 준비했는지 기대하며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로비에서 이수호 씨께서 평소처럼 환한 미소와 함께 오늘의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링턴 교수님, 오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직 조금은 어색했지만 영국에서 경험한 것과 어떻게 비교될지 궁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갔고 휴게소에 다가갈수록 제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영국의 휴게소는 보통 아주 소박하고 평범했거든요. 작은 벤치 몇 개와 기본적인 커피 머신이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휴게소는 마치 작은 쇼핑몰처럼 보였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밝은 불빛과 넓은 창문들이 자연광을 듬뿍 들여보내 주었어요. 주변은 다채로운 표지판과 잘 가꿔진 정원들로 꾸며져서 모든 것이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휴게소 내부에는 다양한 상점과 식당들이 있었어요. 각 구운 빵 냄새가 풍기는 빵집 같은 곳도 보였고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는 아늑한 카페도 있었어요. 또 약과 건강 제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된 약국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제 얼굴에 무심코 미소가 번졌어요. 휴게소를 거닐다 보니 여러 현지인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큰 존경심과 친절함을 보여주셨어요.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들었어요. 그분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하며 모든 곳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계셨어요. 저는 항상 한국이 혼란스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휴게소 탐방을 마친 후 이수호 씨께서 또 다른 인상 깊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 고속도로의 초고속 통행료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차들이 긴 시간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전자식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통행료 시스템은 너무 빠르게 작동해서 차량들이 거의 감속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매끄럽게 흐르는 교통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하이패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빠르고 원활하게 작동하다니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고속도로에서의 경험은 극적이면서도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깨끗한 휴게소부터 첨단 통행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이곳 사람들의 안전, 질서, 그리고 편안함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예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기억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머릿속에 남아있던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이미지 대신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따뜻한 사회의 새로운 모습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보며 제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이 휴게소는 단순히 잠깐 쉬는 곳이 아니라 진보와 친절의 상징이었어요. 초고속 통행료 시스템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인생이 얼마나 순조롭게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처음 받았던 인상이 과거의 한순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며 개선되어 왔어요. 저는 이 놀라운 발전을 더 많이 배우고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제 여행은 새로운 절정에 다다랐고 매번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열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험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초고속 통행료 시스템의 놀라운 방문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체계적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와 나라를 아끼고 배려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때때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용한 공원을 발견하고 분주한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쉬어가기로 했어요. 큰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 있는 소박한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공원은 평화로웠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작은 분수대 주변에서 놀며 웃고 있었어요. 이전에 봤던 복잡한 교통소음과 붐비는 역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곳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저는 현대적인 기차와 지하철역에서 만난 친근한 얼굴들을 떠올렸어요. 깔끔하고 조직적인 도로, 인상 깊은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모두 한 조각 퍼즐처럼 어우러져 제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그림을 서서히 바꾸어 주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을 혼란과 무질서의 장소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배려심 넘치게 노력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나뭇잎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제 첫인상은 옛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고 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발전하고 개선되었으며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헌신해왔어요. 저는 이렇게 현대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데 쏟은 노력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잠시 후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이수호 씨께 전화를 했어요. 이 감동을 그분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전화 받으시자 저는 김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 시스템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따뜻해요. 모두가 안전과 효율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전했어요. 그러자 이수호 씨께서는 따뜻하고 밝은 목소리로 하링턴 교수님, 이제 보시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희는 저희의 일과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이수호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깨끗한 승강장, 빠른 통행료 시스템, 그리고 도로 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존중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들은 서로와 그들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어요. 그제야 제 마음은 옛 기억들이 단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진정한 진보와 친절을 소중히 여기는 한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공원에 앉아 있으면서 때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도 우리는 옛 믿음을 놓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초기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수년 전에 한 번의 나쁜 경험에 의해 색칠되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풍경과 소리들이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목격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고, 한 나라의 문화가 첨단 기술과 진심 어린 배려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공원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분수대 물결처럼 잔잔하게 제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를 즐기는 가족들을 바라보기도 했고, 산책 중인 한 친절한 현지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분은 서울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모두가 도시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여행이 단순한 직업적 임무를 넘어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식은 앞에 놓인 진실을 보려는 의지가 있을 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현대적인 교통과 배려 깊은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경험에 감사하며 희망 가득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제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 여행에 대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빠른 기차, 현대적인 지하철역, 친근한 얼굴들, 그리고 작은 공원에서의 조용한 반성의 순간들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본 진실된 이야기를, 혼란을 딛고 일어난 변화, 친절, 그리고 성공의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 안에 앉아 제 시각을 바꿔놓은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공항의 밝은 불빛과 깔끔한 표지판, 공항철도의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작은 쇼핑몰처럼 보였던 놀라운 휴게소까지 모두 기억했어요. 멈추지 않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초고속 통행료 시스템, 그리고 분주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모습까지요. 저는 11살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단어로 하나하나의 기억을 적어 내려갔어요. 영국에 돌아온 후 저는 조지 브라운 씨와 로드릭 윌리엄스 씨와의 회의를 가졌어요. 그분들이 바로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신 분들이었고 제 보고서를 듣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두 분 앞에 서서 손이 약간 떨리며 정갈하게 적어놓은 보고서 페이지들을 펼쳤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세월이 흐르며 변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빠른 기차와 현대적인 지하철,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이는 긴급 차량, 그리고 차량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첨단 통행료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또한 현지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휴게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전해드렸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며 그 지역 전체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 짓고 희망을 느꼈던 기억을 나눴어요. 저는 간단한 예시와 명확한 설명을 통해 제 경험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했어요. 제가 목격한 모든 세부 사항은 한국이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걸 보여줘요. 모든 기차 승차, 깨끗한 역, 그리고 도로 위에서의 예의 바른 제스처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묻어나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윌리엄스 씨께서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더니 하링턴 교수님, 보고서가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의 방식을 통해 우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브라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한국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겠어요. 그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은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노력과 솔직한 관찰이 제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교통에 대한 사실들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옛 기억과 믿음에 집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배울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말씀을 이어가며 저는 브라운 씨와 윌리엄스 씨 얼굴에 비친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제가 본 새로운 기술과 친근한 문화를 궁금해하며 여러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 경험을 하나하나 솔직하게 답변하면서 처음 의심으로 시작했던 제 여행이 결국 존경과 감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에 한국에 대해 무시했던 시각을 고수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번 여행은 우리 모두가 옛 믿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 때 가장 좋은 교훈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채 진정한 변화는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